네, 오랜만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물론 이제 예약을 엄두를 해서 오늘도 이제 올라갈 어, 라디오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기사가 조금 몇 개 쌓여 있어서 이거는 그냥 바로바로 올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이제 연달아 오늘 바로 올려버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기사라는 거는 아무래도 너무 그 시의성을 많이 타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이걸 예약으로 돌려버리면 나중에 기사 자체 의미가 좀 퇴색되거나 특히 국제 정세 다룰 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부랴부랴 업로드하고 결과가 이미 나와버렸네 해가지고 연달아 올린 적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또 그렇습니다. 네, 기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사실 이게 그 박정현 가수분의 꿈에라는 노래 가사 중 일부죠. 이제 안락사 캡슐이라는 게 발명이 되고 이제야 상용화 이런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드디어 파이낸셜 뉴스를 참조했고요. 사실 제가 이 안락사 캡슐이 발명됐다는 소식은 되게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21년도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19년도에 발명이 개발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5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이제 사용이 될 예정인데, 물론 이제 논란이 있죠. 이제 원리는 단순합니다. 일단 캡슐 안에 들어가면 산소 농도를 낮춰서 이제 저산소증에 빠지게 해서 이제 안락사,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데, 이게 비활성 기체에 의한 질식, 저산소증에 이르러서 사망하는 과정인데, 이제 비활성 기체라는 거는 우리가 산소 농도가 떨어졌어도 이 비활성 기체들은 우리 몸에 어떤 불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약간 고통이 없는 그런 기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질소, 헬륨, 아르곤이 있고요. 물론 네온이라는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저산소증이 일어나는 세 가지 케이스로는 이제만 생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르곤, 보통 아르곤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몇몇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아르곤 용접이라고 하죠. 이제 아르곤을 이용해서 용접기를 하는 작업인데, 보통 산업 현장에서 용접사분들 혹은 이제 그 아르곤 용접을 하는 그 공간에서 돌연사하는 사고사가 많이 좀 일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아르곤 용접 과정에서 그 아르곤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비활성 기체에 의한 질식사 사건이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이제 헬륨은 우리가 목소리 변조로 혹은 이제 풍선으로 많이들 불 때 하늘에 날아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산소보다 좀 가볍고 이제 공기 중에서 가벼운 기체니까요. 그리고 이제 파티 같은 데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파티 과정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비활성 기체에 대한 그런 질식사에 대해서 알고 일부러 이제 헬륨 가스를 구매해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이제 기체로 질소가 있는데, 이 안락사 캡슐은 이제 질소를 이용해서 비활성 기체에 의한 질식사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내 농도가, 질소가 높아져도 산소가 낮아짐을 통해서 오는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느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원리상 그렇다고 하죠. 사실 이제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면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많아지면, 그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죠. 근데 이제 질소, 아르곤, 헬륨 이런 것들은 거부감 없이 저산소증에 이르기 때문에
잠들듯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알라사 캡슐을 만드신 CEO 분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기체마다 다르다고도 하기도 하고, 혹은 뭐 비활성 기체에 의한 질식사가 숨지기 직전에 이제 수초간 경련이나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한 사례도 전 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아름다운 죽음이 될지는, 고통 없는 죽음이 될지는 사실 의문점이죠. 죽은 자만이 알 수 있겠죠. 그 수초간의 경련 동안 극한의 고통을 느낄지도 모르죠. 근데 또 BBC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죽음의 방법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다룬 바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꼽은 게 이제 저산소증을 가장 고통 없는 죽음이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죠. 거기서는 뭐 일종의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간 파일럿들이 하는 훈련에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저산소를 환경을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 기절하듯이 이렇게 쓰러지는 것까지 제가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이게 참 죽음이라는 게 항상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뭐 사형제도나 이렇게 지금 안락사 모두 고통을 최소화하는 이제 고통 없는 죽음을 연구해 왔죠. 사형제도에서 왜 고통 없는 죽음을 연구했냐? 사형을 집행하는 이제 교도관들 혹은 뭐 간수들, 집행관들,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그분들의 버튼 혹은 뭐 트리거가 되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 유사한 비활성 기체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했던 사례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요거는 좀 기억이 흐릿해서 아무튼 근데 그때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죽음을 집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비용도 비용이고 참 그래서 사형제 자체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뭐 그 사람을 그냥 그냥 사형한다고 해서 종신형만큼 뭐 비용이 절감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건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안락사는 이제 고통 없는, 최소한 고통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여기까지 발명이 온 거기 때문에 약간 사형제랑은 조금 결은 다르긴 한데, 참 이 안락사 캡슐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이제 좀 사례들이 쌓여 나간다면 아마 이 안락사 캡슐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일단은 몇 년 차 종교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선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스스로 세상을 떠날 권리는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뭐 종교계나 의학계나 기타 이제 생명권에 대한 존중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겠지만, 사실 죽음보다 못한 삶을 유지하는 많은 고통스러운 이들에 대해서 부디 자비의 시선으로 안락사를 바라봐주길 바라고, 또 그 최소한 고통 없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발명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이 좀 더 많았으면 하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